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자부심을 지켜온 유럽의 심장에서 어느 작은 나라의 생활 문화가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기술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생존의 혁명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을까요?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자부심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리암 스미스, 런던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입니다. 영국의 겨울은 참 냉혹하죠. 창문을 열지 않아도 찬 기운이 스며들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발끝이 얼어붙는 듯한 밤이 이어집니다.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 사이에서 자란 제게 추위는 익숙했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국의 주택들은 아름답지만 단열이 형편없고 난방 시스템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스비는 매년 폭등하는데 주택의 열효율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답을 찾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유럽의 이중창,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캐나다의 저에너지 주택. 모두 훌륭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복잡한 시공 과정, 높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이라는 감각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품고 돌아다니던 어느 날, 한 건축 컨퍼런스에서 흥미로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축가가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주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로 집 전체를 데운다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표를 들을수록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으로.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주거 시스템을 배우겠다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서울,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할까?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긴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한 건축 탐방이 아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동선,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시설들. 그리고 영하의 날씨에도 내부는 쾌적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지?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눈이 내리는 차가운 겨울밤인데도 사람들은 활기차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당당하게 걷고 있었죠. 숙소로 예약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가 밤 10시였습니다. 호스트가 친절하게 방을 안내해주며 말했어요. 바닥 난방을 켜두었으니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신발을 벗으니 발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바닥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방 안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는 겁니다. 온풍기 특유의 건조함도 없고 영국의 라디에이터처럼 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았죠. 이게 바로 온돌인가? 다음 날 아침 호스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요즘은 첨단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발전했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 곳곳의 아파트와 주택을 방문하며 온돌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놀라웠던 건 이 시스템이 최신식 고층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 건축가 친구 민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거 문화의 DNA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데 급급한 반면 한국은 전통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건축 원칙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서울의 밤을 걸으며 주변 아파트 단지들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봐선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일 뿐인데 그 안에서는 수천 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한 온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국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안락함이었죠. 이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야. 이건 삶의 질이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이 제가 찾던 모든 답을 줄지도 모른다고요. 민준의 소개로 강남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조작했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비밀번호나 카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한가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안, 조명, 난방, 심지어 엘리베이터 호출까지요. 실내로 들어서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실내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기술적인 측면이었어요. 민준이 태블릿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각 방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외출했을 때 원격으로 난방을 켤 수도 있죠. 정말 놀랍네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더 있습니다. 그의 안내로 건물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쇼핑몰,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레스토랑까지. 한 건물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주민들은 겨울에 외출하지 않고도 모든 일상을 해결할 수 있었죠. 밖은 영하의 날씨인데 여기 사람들은 반팔을 입고 있네요. 바닥 난방 덕분이죠. 열이 아래에서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와 공간 전체를 데워요. 라디에이터처럼 한쪽만 뜨겁거나 에어컨처럼 건조해지지도 않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니 적당히 따뜻했습니다. 뜨겁진 않지만 이 온도가 공간 전체를 쾌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은 어떤가요?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수온이 50도 정도로 유지되니까요. 영국의 가스 보일러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더 효과적인 난방이 가능해요. 민준의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었어요. 주거 철학의 차이였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위 걱정 없이 살고 있었죠.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더 나은 난방 시스템을 찾아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 여기 왔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직접 살아볼 수 있을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단기 임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직접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을 테니까요. 민준의 도움으로 강남의 한 아파트에 단기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 살기로 정했지만 결국 3달로 연장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입주 첫날, 짐을 풀고 신발을 벗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포근한 온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와, 이게 진짜 온돌이구나. 평소 영국에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녔는데 여기선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죠. 저녁 무렵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히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겠지만 여기선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따뜻한 집에서 눈 구경하기. 이런 사치가 있었나? 민준이 방문했을 때 물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난방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겨울이라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영국의 가스비보다는 훨씬 저렴할 거예요. 온돌은 한번 데워지면 열을 오래 유지하니까요. 열 효율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의 질도 달랐어요. 영국의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어 목이 아프곤 했지만 온돌은 달랐습니다.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어 호흡이 편안했어요.
며칠 지내보니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에서 층별로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영국 집에선 천장 쪽은 덥고 바닥은 차가워서 항상 불편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영국에선 추운 바닥 때문에 침대에서 나오기 싫었지만 여기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 느낌이었죠. 3주째 되던 날, 눈이 폭설처럼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된 눈으로 도시는 하얗게 변했어요. 영국이었다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겠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보니 도로는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나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국은 왜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여전히 비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걸까요? 전통과 관습에 너무 얽매여 있던 건 아닐까? 민준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필요와 효율성이죠. 한국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선택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필요와 효율성. 영국이 잊고 있던 가치였어요. 아파트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온돌 난방 외에도 놀라운 디테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어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무인 택배함이 있었습니다. 앱으로 인증하자 해당 칸이 자동으로 열렸고 제가 주문한 물건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택배기사를 만날 필요도 집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앱으로 미리 호출하면 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런 편리함이 쌓이면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더 자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이곳은 키즈 카페예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죠. 실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이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반려동물 전용 시설입니다. 반려동물 목욕시설, 산책로, 심지어 반려동물 병원까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설들이었죠. 층간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영국에서는 큰 문제인데. 민준이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수 바닥재를 사용해요. 충격을 흡수하고 소리를 차단하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개선되었어요. 실제로 제 위층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영국에서처럼 쿵쿵거리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보안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24시간 경비원과 CCTV,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영국의 주택가에서 흔한 도난 사고를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나자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시였어요. 주민들은 쇼핑, 운동, 여가,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집인가? 아니면 도시인가? 영국의 집들은 그저 잠을 자고 쉬는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아파트는 삶 전체를 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커뮤니티였죠. 어느 날 저녁 아파트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단지가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불빛 속에는 완벽하게 설계된 삶의 공간이 있었죠. 여기는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삶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주거 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그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영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문화의 이전이 될 거예요. 3개월의 서울 생활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히스로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차이를 느꼈어요. 공항 내부는 춥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도시였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일러를 켰지만 집이 따뜻해지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대보니 차가웠습니다.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따뜻한 바닥이 그리워졌죠. 이게 내가 살던 집이었어?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틀에서는 찬 공기가 새어들어왔고 라디에이터 근처는 덥지만 구석진 곳은 여전히 춥더군요. 그리고 곧 우편함에서 가스비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의 겨울을 나기 위한 비용이었죠. 이 돈으로 한국에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랜만에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제 한국 경험에 대해 물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 따뜻함, 편리함, 효율성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다녀온 기분이에요. 런던 시내를 걸으며 주변 건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테라스 하우스, 조지안 타운하우스, 현대식 아파트까지. 겉모습은 다양했지만 내부의 난방 시스템은 대부분 수백 년 전 방식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더군요. 한 주가 지나자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벽지가 축축해지기 시작했어요. 영국 특유의 습한 추위가 집 안으로 파고들었죠. 제습기를 켜고 히터를 더 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면서도 19세기 방식으로 겨울을 견디고 있다. 영국의 주택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문제였죠. 우리는 오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한밤중에 수리공을 부를 수도 없고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문득 서울의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거기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바닥 난방이 있었다면 지금도 따뜻할 텐데.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창가에서 편안하게 감상했는데 여기서는 추위 때문에 창문을 빨리 닫았어요. 절망적인 기분으로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해.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영국 주택혁신 프로젝트. 한국에서 배운 것을 영국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 기록해둔 노트, 민준에게 받은 기술 자료까지 모두 꺼내 검토했죠. 영국의 건축법규, 기후조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며 어떻게 한국식 주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구상했어요. 쉽지 않겠군. 첫 번째 난관은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라디에이터로 데워진 공기에 익숙했고 바닥 난방은 사치품으로 여겼어요. 이를 바꾸려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다음 날 건축회사의 대표를 만나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와 온돌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대표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리암, 당신 제안은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영국 사람들이 바닥 난방을 받아들일지 직접 경험하면 압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지만 한번 체험하고 나니 돌아갈 수 없더군요.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소규모로 시작해봅시다. 런던 외곽에 시범 아파트 하나를 지어보는 거죠.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을 영국 기후에 맞게 조정하고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하며 층간 소음 차단을 위한 특수 바닥재까지. 한국의 기술을 영국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규제, 부족한 기술력, 높은 비용 등 수많은 장벽이 있었죠. 하지만 민준의 도움과 한국 건설사의 기술 자문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시범 아파트가 완성됐습니다. 영국 최초의 본격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아파트였죠. 건물 외관은 영국적이었지만 내부는 한국의 기술력이 숨쉬고 있었어요. 공개 행사 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자, 건축가, 일반 시민들까지. 대부분 호기심과 의심을 가지고 왔지만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난방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죠? 바닥이 따뜻하네요. 신기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국의 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따뜻한 바닥을 접하고 감격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에너지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기존 가스 보일러보다 약 30% 절감됩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이죠. 수치로 보여주니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적 이점은 영국인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어요. 시범 아파트는 삽시간에 매진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온돌, 영국 주택혁명에 시작될까? 따뜻한 겨울을 약속하는 새로운 주거 방식. 민준에게 전화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반응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축하해요, 리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한국 아파트의 강점은 난방만이 아니니까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범 아파트의 성공 이후 저는 더 깊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가 단순히 온돌, 난방과 편리함에만 있지 않다는 민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리암, 이번에 한국에 다시 와보지 않겠어요?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민준의 초대로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선으로 한국의 아파트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민준은 저를 한 아파트 단지의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을 보세요. 놀랍게도 그곳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 비상전력 시스템, 식수 저장 탱크, 그리고 지하 대피소로 연결되는 통로까지 있었어요. 이건 대피소인가요? 정확히는 다목적 공간이죠. 평상시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되지만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전환됩니다.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아파트 건물 자체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튼튼한 기둥들, 내진 설계, 화재 방지 시스템. 모든 것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그래서 우리의 주거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로 설계됩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작은 도시, 필요시 요새로 변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들은 며칠, 심지어 몇 주간 외부 지원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전력, 물, 기본적인 생필품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영국으로 돌아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온돌 난방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런던 시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 에너지 위기, 심지어 사회적 불안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점차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립형 주거 단지라는 개념은 정부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2년 후 런던 동부의 첫 번째 한형 하이브리드 아파트 단지가 착공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영국의 디자인이 결합된 이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았어요. 민준이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잘 해냈군요, 리암. 당신이 한국에서 본 것을 영국에 심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집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진보한 주거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가 영국에, 그리고 곧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었죠.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파리, 베를린, 아니면 스톡홀름? 민준이 웃으며 물었어요. 모두요. 좋은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건축적 발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지혜의 교류였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공동의 탐색이었어요.
한국에 방문했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뀌게 될 거예요. 서울에서 받았던 그 충격, 그 놀라움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추운 겨울밤에 떨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를 보호하는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따뜻함, 작은 배려, 작은 혁신이 모여 세상의 기준을 바꿉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그저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을 지키고 삶을 품는 문화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따뜻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삶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